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어느덧 춘분입니다.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예 속담에 봄비는 벼농사의 미천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봄비가 잘 내려야 앞으로의 결과가 잘 좋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봄비가 내리는 만큼 또 여러분들에게도 수익의 원천이 되는 그런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다고 해서 계속 나쁘란 법 없잖아요. 오늘 좋은 내용과 또 여러분들의 좋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밑거름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12시 황주명의 베스트탁에서 여러분들과 뵙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전화는 02377-0263번, 그 다음에 문자 샵 3772, 그 다음에 이데일리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요소를 꼭 체크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특히 내 종목이 정말 봄비처럼 거름이 돼서 잘 올라갈 종목인지 아니면은 지금은 조금은 약해질 종목인지 구분해서 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교재 또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종목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비법서 교재 2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를 찍어서 참여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로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이렇게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매주 일요일이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급등에 대한 패턴들과 흐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뭐니 해도 시장과 산업이죠. 뭐니 해도 시장과 산업인데 그럼 이번 주 어떻게 시장이 마감이 됐고 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은요. 조금은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나갔던 연기금이 돌아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해석은 다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연기금은 지수를 올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백기사 역할을 해서 사실 3월 15일과 16일 날 연기금 순매수가 어떤 판단이 들었냐면 지수가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오히려 지금 연기금이 3일 매도하면서 주가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연기금 순매수 포지션은 백기사 역할이라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세를 취할 때 가는 거기 때문에 해석은 다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 순매수가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 방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다양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이틀 연속 순매수가 나오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방향은 나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예전에 3,200이 고점이었으면 지금 3,100이 고점입니다. 지금 높은 종목을 해서는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종목이죠. 시총 높은 종목을 해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은 3,100선이 올라갔을 때는 매도, 그다음에 한 2,900선에서 매수 이런 식의 포지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흐름상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똑같은 문맥상일 것 같아요. 상승 시 조정, 하락 시 반등이라는 가장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 박스피 병이죠. 박스피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3,100에서는 매도, 혹은 3,200에서 분할 매도, 그다음에 2,900 근처에서는 매수, 이런 포지션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외국인들이 현물도 사고는 있지만 선물은 조금은 매수 포지션 왔다 갔다 거리지만 풋옵션은 명확해요. 풋옵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락인데 하락 포지션에다가 계속해서 순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닫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 풋옵션 매수 우위 지속이라는 부분은 보시면서 코스피 종목, 오히려 코스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은 리스크 관리에 계속하면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장은 박스피 장세다. 오히려 코스닥 개별주로 매매를 해야지 수익이 좀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피 장세다 보니 종합주가 지수도 이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죠?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3,266포인트를 찍고 나서 3,022.49에서 3,090.19포인트.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딱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잖아요. 근데 조금 리스크한 거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점이 살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은 좀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제가 좀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시총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특징주를 보시면은 좀 안 돌았던 시장에 소외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 포지션이 나오고 있어요. 5G 종목들 움직이고 있죠. 5G 종목 기가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전파기지국, 홈캐스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고 덜 오른 종목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답변을 주듯이 5G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게임주도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가고 있는데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쉴 새 없이 갑니다. 예, 한때 7,000원이었던 종목인데 벌써 10배가 넘었어요. 예, 데브 시스터즈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바이오 갔었죠. 바이오 먼저 갔죠. 누가 BBIG 이름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진 거예요. 순서도 맞췄어요. 바이오 가고 나서 그다음 뭐 갔어요? 배터리 갔죠. BB. 그다음에 뭐 갔어요? 인터넷. 결국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관련된 플래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픽 카드 이런 게 갔잖아요. 그다음에 뭐 가는 거예요? 지금 게임 가고 있어요. 지금 데브 시스터 같은 경우 쉴 새 없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액션 스퀘어. 액션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엄청 가고 있잖아요.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도 11% 정도 또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게임빌 마찬가지로 좀 잘 가고 있죠. 지금 게임주들이 시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코로나19 관련주는 사실은 참 어려워요. 근데 작년도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인데 감사보고서 안 나온 종목은 조심하셔야 돼요. 휴마시스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PCL이 또 상승을 했고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 지금 잘 흐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전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좀 리스크 관리, 5G 관련된 종목은 낙폭과대주로 접근 가능, 게임주는 시장 트렌드 종목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고 산업 잘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과 산업 종목 다 어떤 거예요? 개별주 위주의 흐름 좀 주목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결국 내 종목이 10배,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은 혹은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라 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화 02377-0263번 문자 샵 3772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항상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와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제가 우리들이 많은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우진 BNG 우진 BNG 매수가는요? 3,500원에 13%입니다. 3,500원에 13%. 혹시 네. 애완견이라든지 동물 이렇게 키우시나요? 제가 키우지는 않는데. 네네네. 주변에 이제 그러면 혹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이 보셨나요? 네네. 우진 BNG가 반려동물 관련주인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진 BNG 같은 경우 혹시 모멘텀은 어떤 모멘텀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나요? 이게 산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 전에 네. 수돗물에 네. 세균 생긴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때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좀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 우진 BNG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세균이라든지 동물용 의약품의 강력한 회사예요. 업력이
40년 이상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건실합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주가가 좀 부실했던 부분은 뭐냐면 워낙 사람 질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약세 흐름이 좀 보였어요. 근데 지금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좀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우진바이오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그 우진바이오 자회사가 사실 적자가 컸어요. 근데 그 부분을 녹십자 수의약품이랑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좋은 결실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녹십자 수의약품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SP라는 자회사를 하나 더 인수를 했는데 OSP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아까 반려동물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OSP는 그 반려동물 사료를 만든 업체인데 굉장히 프리미엄 펫푸드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에이, 얼마나 팔리겠어 그러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20%단 나오고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다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올해 말 혹은 내년도에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아, 예. 잘 몰랐습니다. 예. 예, 모르시면 오늘 같이 알면 되죠. 그죠?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OSP라는 기업이 아마 상장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반려동물만을 위한 관련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최대 주주는 우진비엔지니까 연계선상에서 주가가 움직일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 3,5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더 갈 것 같습니다. 다만 4,000원에 좀 저항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뭐 OSP 상장권과 우진바이오 이슈권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4,000원에 매도를 하시고요. 긴 흐름으로 보시면 6,000원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다만 저항과 지지상에서 목표가 4,000원 제시드리고 손절 라인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전환사채 발행가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2,500원 정도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요. 2,500원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되십시오. 네, 네. 네, 제가 또 이제 주식이 좀 느린다 하더라도요. 또 패턴이나 흐름들, 또 제가 실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뉴스에 없는 이야기들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느 지역에 사세요? 저 경기도 수원이요. 아, 경기도 수원이요. 좀 비가 추적추적 오나요? 네, 제 마음만큼이나 우울합니다.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네. 그 종목이 정말 우울한 종목인지 아니면 그래도 기분 좋게 또 개선될 건지 한번 종목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진단 드리겠습니다. G3 BNT이고요. 아, 네네네. 24,000원에 17%이고요. 24,000원에 17%. 네. 이거 2주 전에 실은 또 상담 제가 드렸어가지고 전화 연결됐었던 건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사이에 또 급락이 나와가지고. 네, 요거가 이제 사실은 임상 실패, 50% 실패권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일단 진단을 드리게 되면 G3BNT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4,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 중에 첫 번째 음봉은 이게 이제 참 운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아마 이게 파란색이니까 B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그 HLB랑 잘못 엮여서 그죠? 그때 네. 근데 G3BNT나 HLB나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크게 문제가 없을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G3BNT는요. HLB는 더 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잘 넘어갔는데 네. 갑자기 이제 또 임상 실패권 때문에 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하한가를 갔는데 자 네. G3BNT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교모세포 네. 치료제라든지 안구건조증 치료라든지 뭐 그리고 그게 50%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건지 100%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채권 납입이나 이런 것도 좀 딜레이 시켜놨잖아요. 그죠? 그게 네. 이제 납입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납입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납입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주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그때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관점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네. 많이 빠졌을 때는 한 번은 팔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제가 봤을 땐 24,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아.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24,000원에 올라오면 더 올라가겠지 하고 하지 말고 왜냐면 기다렸던 네. 분들이 또 같이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네. 24,000원에 전량 매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다시 내려오면 2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그러니까 목표가는 본전 매도 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네. 지금 시총이 워낙 낮아 있으니까 13,000원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24,000원 오면은 전량 매도 의견 제시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봄비처럼 다시 한번 좀 지향이 될 수 있는 부분 보셨으면 좋겠지. 지향이죠. 예, 지향이 될 수 있는 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이마트고요. 아, 이마트시고요. 예, 매입가가 17만 5,500원. 175,500원. 비중은 25%예요. 비중 25%. 뭐 네. 이마트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니, 예전부터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보고 있다가 네네. 가격이 어제 조금 내려가기에 들어갔거든요. 그 이마트를 혹시 자주 가세요? 예, 예, 가끔 갑니다. 이마트 혹시 트레이더스라는 것도 있고 이마트도 있잖아요. 사실 실생활에서 이제 뭐 이게 홍보하는 건 아니고 롯데슈퍼랑 이마트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도 조금 실적이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퍼포밍은 보여줬어요. 요즘에 또 인터넷 이마트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인터넷 이마트 시장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 투자신가요? 아니면 좀 긴 흐름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뭐, 중기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아, 중기적으로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게 청산가치 BPS거든요. 네. 지금 그 두 개의 종목이 0.5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한국전력이랑 이마트거든요. 아, 예, 예. 이마트 같은 경우 PBR이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34, 5만 원 되는데 지금 17만 5천 원이면 반토막 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8부, 그러니까 0.8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아. 35만 원 곱하기 8을 하면 지금 약 83에 24, 85, 40이면 한 27, 8만 원까지는 열리잖아요. 그죠? 27, 8만 원이요? 예, 근데 이제 연봉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28만 원 정도 되면 항상 부담스러워요. 그죠? 정보 자리가. 예. 근데 지금 내수 경기가 조금 리스크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차트도 지지와 저항을 봐야 되니까요. 네. 그 좀 길게 보시면 22만 원. 22만 원에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2만 원이요? 네, 22만 원은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8만 원 제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18만 원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자, 14만 원, 16만 원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겠는데 손절 라인 16만 원인데 거기에 전저점 자리니까. 근데 크게 힘이 없고요. 좀 가져가셔도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이 그 자리가 되면 아까 22만 원 언저리 되면 좀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거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네. 뭐 좋은 수익 같으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게 22만 원입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네. 탄력도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22만 원부터 또 엄청 기다려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럼 이거 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기간을 보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포스트 네. 코로나 관련주예요. 어떻게 보면 이마트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시즌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한 두세 달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2, 3개월이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런 어떤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수혜주긴 한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참여하시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럼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청자님. 네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CS 인두고요. GS 20%. CS 윈드고 비중 20%. 네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83,600원이요? 83,600원. 그 CS 윈드 들어가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럼 뭐 환경 관련주 해가지고 뭐 네네네. 좋다고 맨날 나오길래 네네. 깔끔한 너무 고가에 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질문 주신 종목 중에 제일 어려운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풍력 관련주거든요, 사실. 네네네. 예, 풍력 맞아요. 관련주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청산 가치가 12,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근데 네. 이 주식이 유상증자도 했고 무상증자도 했고 주식수를 확 늘려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네. 이게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힘이. 그러니까 아.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탄력을 갖고 퉁퉁퉁 튀어야 되는데 힘이 네. 이제 슬슬 비실비실해지기 시작했어요, 종목 자체가.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면 정리를 하는 관점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ETF에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ETF라는 건 기관, 운용사가 하는 어떠한 상품이거든요. 거기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는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올 가능성 커요. 그런데 8만 원 있죠, 8만 원. 8만 네. 원이 되면 거기가 자꾸 밀리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네. 8만 원에는 저는 전략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손절 라인은 좀 의미는 없겠지만 한 6만 원 정도의 손절 라인 좀 잡아드리고요. 8만 원이 오면 네, 종목 네. 교체하시는 전략이 더 나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 아, 네, 8만 원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타깝더라도 좀 과감할 땐 또 과감해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대우부품 대우부품, 네, 2,700원이요. 2,700원, 네, 20%요. 20%. 네, 대우부품을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주식 처음 배우면서 네. 그냥 듣고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아, 대우부품이 어쨌든가 요즘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예. 들어가신 것 같고,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돼서 자꾸 이제 대우부품도 관련된 종목으로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갔다가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또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자, 지금 2,700원의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우부품 재무제표를 지금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그래도 적자 하면서 회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규모고요. 현재 청산 가치가 한 800원 정도 되는데 청산 가치라는 거는 이 주식이 만약에 그냥 시장에서 나왔을 때 본질의 가치만 갖고는 얼마를 평가를 받을 수 있냐 했을 때 8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포인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다중바닥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다중바닥을 만들었는데 이 종목은 그 2천억만 가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 50% 정도 더 올라가면 3,900원인데 그 언저리 가면은 좀 하락을 하게 돼서 지금 2,700원이 매수 단가시잖아요. 예, 예. 시청자님 단기로 접근하신 겁니까? 아니면 좀 좀 스윙 중기로 접근하신 겁니까? 그냥 장기로 가지고 있으려고요. 장기로 가시면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3,000원을 터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중기로. 그럼 3,000원에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매물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되면. 그럼 예, 이 예. 자리가 되면 악성 매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00원에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제시드리게 되면 2,560원 정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손절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거의 본전 가격이잖아요. 그죠? 3,000원 예, 오게 예. 되면 약 10% 수익 본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상담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떤 여러분들께서 뭐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내주신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종목 상담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 보내주신 건가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시고 계셔서 제가 좀 종목 상담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수익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우리가 이제 AS와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종목도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어요.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제가 바닥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바일 리더 이거 정말 재밌는 종목이에요. 왜 재밌냐?
박스 매매가 가능해요. 왜 모바일 리더라는 내용은 종목 이름은 왜 그러냐? 모바일 휴대폰으로 리더 읽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모바일 리더 읽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쭉 올라왔어요. 그죠? 제가 바닥주 좋아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전략을 드리면 오히려 25,000원 목표가 도달을 했거든요.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24,000원 부근에서 매도 잡아놓고 2만 원 밑에서 매수하면 계속 박스 매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내려오면 또 매매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IA 네트워크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IA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찍고서 주가가 쫙 올라왔죠. 제가 조금 이제 기준선 240 기준으로 해서 다중바닥을 찍긴 했지만 결국은 펀더멘탈이 만들어지고 힘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하게 되죠. 충분히 지금도 더 잘 갈 수 있는 그림이고요. 펀더멘탈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기 종목이 이제 풀렸습니다. 환기 종목이 풀렸기 때문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는데 양자남수 암호치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더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 저의 관심주죠. 관심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주 보시게 되면 이제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을 제가 관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정보보안 전문 업체인데요. 그 주요 고객사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요 고객사가 SK나 한화 이런 쪽이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주요 메이저 고객사가 뛰어나야 주가 부양에도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보안 인증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 솔루션 그 부분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해외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해외 쪽이랑 망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상화폐가 설마 비트코인이 7천만 원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7천만 원까지 갔죠.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블록체인 기반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보안 서비스 등이 확대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3,000 지금 20원 정도 잡혀 있는데 현재 제가 이 종목을 본 이유는 지금 평균 단가가 240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240일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고 있고 그다음에 3,040원. 목표가는 3,600원까지. 이것도 약간 모바일 리더 느낌이죠. 한 20% 박스 단타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590원, 2,59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종목 하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 녹십자 셀이라는 종목이에요. 녹십자 셀.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든 업체인데 그 면역세포 은행 등에 대해서 이제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손정희 씨의 행보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 쿠팡이 100조를 갔습니다. 물론 이제 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정말 쿠팡이 시가총액 100조 갈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손정희 씨가 바라본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유전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유전자가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부위가 아파요. 혹은 어느 유전자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유전자가이처럼 이렇게 가서 짝뚝 자르면은 그 유전자가 이제 퇴화돼가지고 없어지게 되고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걸리지 않는 거죠. 그 유전자가에 관련된 종목이 또 녹십자 셀입니다. 그다음에 이뮤셀 애쉬라고 해서 최장한 삼상, 임상 승인 후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이제 좀 바닥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고가에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기관 수급, 어떻게 보면 수급을 안 볼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수급이 워낙 매도 이슈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타이거 바이오 ETF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ETF에서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운용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만큼 종목적으로는 안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이제 2020년 12월 달부터 12월 22일, 작년이죠. 작년에 급등을 했다가
연일 좀 내려왔습니다. 쌍바닥 반등 한번 나오고 쭉 내려와서 지금 다중바닥 찍고 다시 차트만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예, 지금 자리가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한 44,000원 부근. 그럼 지지와 저항 논리에 따라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원래 작년도 바닥이 28,500원이니까 44,000원이면 그렇게 크게 갭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52,000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시총이 좀 낮아요. 한 5,500억인데 제가 볼 때 녹십자셀은 한 7천억, 8천억 정도 부분에 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39,000원, 39,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자체가 워낙 좀 단단하고요. 특히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흐름 자체가 좀 무난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종목은 하나는 보안 그리고 하나는 그다음 제약바이오 드렸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들 위주로 보시자. 이게 시장의 트렌드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오늘 말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 또 소통하는 시간들 항상 갖고 있는데 지금 하단을 보시게 되면 지금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무료 강연회입니다. 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게 결국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트렌드가 중요한데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무료 강연을 하니까요. 여러분들과 충분히 또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즘에 QR코드가 많이 또 이제 쉽게 되어 있죠.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에 QR코드를 찍어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로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타이밍 싸움인데 오히려 잘 조정받은 종목 중에 예쁜 차트를 골랐을 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또 어떻게 잡을까요? 또 어떻게 상담하셨나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핵심 기법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초급등 눌림매 패턴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추격 매수할 때가 아니다. 급등했던 종목들을 눌림 매매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또 시황과 트렌드에 맞게끔 초급등 눌림 패턴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등 눌림 패턴을 보기 위해서는 일목균형표를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근데 일목균형표라는 부분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일목균형표 한눈에 보기 위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핵심을 좀 잡아보고 싶어요. 결국은 중심값 잡기다. 일목균형표도 한눈에 가격의 중심값을 보는 차트를 찾아내는 방법을 일목균형표라고 부릅니다. 자, 미래선 52가 있고 1년선이 있고 6개월선이 우리는 존재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래선 같은 경우는 최근 52일간 최고와 최저가의 중간값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52일간 중심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최고와 최저를 건드리지 않으면 항상 중심값은 값습니다. 이동평균선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동평균선은 매일 변하는 값의 중심값이라면 미래선 52는 그 기준에 적혀져 있는 값의 중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년선과 6개월선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년선은요. 최근 240일간 최고와 최저의 중간값을 우리는 1년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6개월선은요. 120일간 최고와 최저의 중심값을 우리는 6개월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아까 전에 제가 상담할 때 보셨죠? 그 1년 평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 거기가 저항이다, 지지다. 종목을 제가 제시드릴 때도 이 값을 굉장히 중시하겠죠. 이게 뭐냐면 심리선이에요. IA 네트워크서도 1년선에서 힘을 모았다가 다시 툭 하고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듯이 6개월선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선상에서 문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차트를 만들어내느냐? 자, 보시게 되면 자, 원래는 여기에 50이라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HTS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로 240으로 일목균형표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52 혹은 26으로 되어 있는데 240으로 바꾸시고요. 나머지 라인 설정에서 V 체크를 다 진행하시면 기준선 240 기준으로 해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뭐 120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0일은 6개월, 240일은 1년입니다. 우리가 반기 보고서와 그다음에 1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간 보고서가 되는 거잖아요. 자, 120일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를 갖고 중심값을 이용하고요. 240일의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를 갖고 또 중심값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 이용을 하면은 돌파시, 강력매수, 눌림시, 분할 매수인데 쭉 올라갔던 종목이 눌릴 때 우리는 매매를 하면요. 언제든지 반등이 쉽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 내가 본전에 온 거야. 종목은 정말 내용이 좋아. 근데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어디서 한번 멈춰요. 브레이킹이 걸려서 뚝 내려와요. 그러면 그 내려왔을 때 다시 사고 싶은 욕망이 드는 자리, 욕구가 드는 자리가 241일 이동평균 라인이라는 거죠. 그 중심값. 그러니까 1년 동안 평균값이 얼만데 대한 답변을 주는 값이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7에서 20% 수익 매도가 될 수도 있는데 단기 스윙 트레이딩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기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좋은 종목을 사고 싶을 때 차물인자를 쓸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여요. 주식은요, 사실은 매일 매매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매일 열심히 해야지.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매수를 기다리면 매도가 짧다는 격언이 있어요. 그죠? 매도가 길면 매수가 짧은 거고 매수가 짧으면 매도가 길어져. 왜? 매수를 성급하게 했으니까. 근데 매일매일 주식은 중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게 참 어렵죠. 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볼까요? 자, 네이처셀 우리가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차트를 보면서 볼게요. 주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도 이제 최근에 시장이 올라왔는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 주가가 딱 내려오면서 240과 120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격 매수하고 싶잖아요. 참으세요. 안 오면 내 종목 아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와요. 왜? 한 번은 우리가 이제 그 누군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딱 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번 찍고 올라옵니다. 자, 상승 흐름이 2만 원에서 6만 1,000원까지 3배가 올라가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흐름이잖아요. 자, 근데 자, 첫 번째는 좋지만 두 번째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부양을 할 때, 상승을 할 때 한 번 정도 브레이킹 걸고 다시 힘을 모으는 자리. 에너지를 모은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초급등하는데 저걸 쫓아가야지가 아니에요. 나는 이 자리가 오면 기다렸다가 사겠다. 밀고 당기기 기법이죠. 그래서 이 중심값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끌어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되는 거죠. 현대바이오도 사실은 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올라가고 나서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 또다시 재건할 수 있느냐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준선 120과 24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2만 5천 원에서 6천 원 자리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 추격 매수를 해서 4만 원 들고 있다가 2만 원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에너지 자리에서 모이게 되면 지금 계속 에너지를 모았다고 전고 뚫으면서 다시 한번 날아가잖아요. 다만 또 전제 조건 하나 말씀드려요. 4만 원이 전고 자리잖아요. 그죠? 3만 5천 원, 4만 원 전제 자리면 지금 3만 5천 원의 박스권이니까 여기서 한 2배 정도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 돌파하고 2배 정도 가면 매도죠. 그러니까 6만 원대에서 매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만 원대에서는 여기서 힘을 한번 모고 튀기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6만 원에서는 매도가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르겠습니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차트 탄력성에서는 제가 이제는 6만 원 목표치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흐름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도 좀 붙어야 된다. 운에 대한 입각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셔야죠. 아까 전에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여기 지금 25,000원에서 30,000원에서 박스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만 원, 제가 볼 때 25,000원이니까 5만 원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심이 모이고 나서 박스권 돌파하는 자리, 목표가까지 나오죠. 물론 61,600원까지 갔지만 이거는 가드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목표치까지도 나오는 거죠. 아, 두 번 뛰게 되면 6만 원까지. 그 이상 가면은 아, 내 영역은 아니구나. 우리의 영역은 아니구나. 왜? 조정을 한번 바꿔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수급은 이 과거의 수급도 이겨내고 가야 되다 보니까 2배 이상 올라가기에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라는 종목도 볼게요.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도 자,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게 유튜브 동영상 편집기입니다.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그 가장 큰 꿈이 예전에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때는 판사요, 뭐 변호사요, 선생님이요, 과학자요 이런 거였지만 요즘에는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크리에이터가 뭐냐면 유튜브를 만들어서 창작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동영상 편집기 중에 넥스트리밍이었다.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죠. 키네마스터로. 주가가 어떻게 돼요? 퉁 튀어 올라가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 자, 심 모이는 거 보이세요? 자, 지금 120에서 240에서 기다리니까 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오고 나서 3만 원이 저항이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에 팔아야 돼요? 에너지 모이고 나서 이게 뭐 더 간다 안 간다 하더라도 6만 원에 제가 매도 자리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한번 이 힘을 이겨내야 되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탄력을 치고 올라가려면 수급이 쭉쭉쭉 들어와야 되는데 요 지지대 맞고 6만 원. 그러니까 이 박스권 저항에서 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패턴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대응하기가 좋죠. 아, 목표가 얼마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딱 닿았네. 이 잘 가던 종목이 멈췄다라는 거는 수급이 2차 수급으로 바뀌었구나. 2차 수급으로 바뀌었으면 이 박스권 돌파가 3만 원 돌파하고 2배 곱하기 2, 6만 원 이렇게 딱 체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급등주매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시젠이라는 종목이죠. 시젠이라는 종목은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건 좀 특이 케이스긴 했어요. 시젠은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갔었죠.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버perform, 더 시세가 분출되긴 했습니다. 자, 근데 자,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가다가도 기준선에 딱 닿으면서 여러 번 기회를 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는데 자, 보시게 되면 12만 5천 원에서 지금 쭉 보게 되면 12만 5천 원. 그다음에 한 13만 원 정도죠. 그럼 26만 원이 목표가죠. 그 32만 2,500원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제가 그래서 저는 25에서 6만 원에 아마 조금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좀 둔화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25에서 26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이렇게 깔끔하게 목표가 정하는 그 패턴은 없죠. 그죠? 물론 뭐 32만 원까지를 체크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아, 시세가 1차로 분출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두 번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시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곱하기 2배가 나온다. 이거 핵심 빅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저도 이거를 지금 강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 빅을 갖고 목표가를 정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라테크도 마찬가지. 유라테크 제가 방송했던 종목이죠. 자, 유라테크 같은 경우가 조금 탄력이 좀 약했는데 이게 왜 100%가 안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240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 120만 찍고 갔잖아요. 자, 팁입니다. 120을 찍고 가면 요 120을 찍은 자리에서 50%예요. 자, 주가가 퉁퉁퉁퉁 가다가 120을 탁 찍고 240 안 찍고 딱 턴어라운드 하면 지금 제대로 조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다시 올라갔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이 120짜리가 뭐 11,000원 부근이니까 11,000원 곱하기 1.5를 하면 약 16,000원 정도 나오잖아요. 16,000원, 물론 17,200원까지 갔지만 16,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000원 이후부터 시세가 무너지면서 내려오게 된 거죠. 목표가에 대한 그 포인트라든지 흐름, 시세에 대한 균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청자님들이 잘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더 갔으면 하는 거지만 이건 기법적인 부분이니까 뭐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응원은 드립니다. 다만 저는 오늘 기법적인 이야기들로, 왜냐하면 들고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진단 드리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저는 진짜 시청자님들 모두 다 잘 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갔잖아요. 굉장히 잘 갔는데 자, 큰 종목 기준입니다. 큰 종목은요. 큰 종목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그냥 요 닿았을 때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 돌파하는 기준으로 2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종목은요. 자, 240에 닿고 나서 240에 듣고 나면 23만 원이잖아요. 그죠? 23만 원에 곱하기 1.5를 하면 24만 원, 36만 원 정도 나니까 저 36만 원부터 셀트리온은 잘 이야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36만 원부터는 제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자, 제가 작은 종목은 돌파하고 나서 2배. 그다음에 기준선 120일 다음에 120, 240 안 나면 거기서 50%. 그리고 큰 종목도 기준선 240을 기준으로 1.5죠. 그러니까 내 종목이 정말 초급등을 하고 나서 초급등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으면 초급등 눌림입니다. 그 대신에 초급등을 하고 나서 눌리는 자리들을 보면은 목표치 탄력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 볼게요.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 케이스인 게 아직 240으로 안 닿았어요. 사실 240으로 안 닿았기 때문에 원래는 240을 닿으면 이게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1.5를 계산하면 되는데 240을 안 닿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패턴 매매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매수하지 마시고 120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240이 안 닿기 때문에 추세 매매적으로 가시는 거죠. 사실은 120을 닫고 큰 종목들이 다시 반등 나오면 2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요거는 확률이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나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 보시면 8이 16만 원이니까 시세는 다 분출한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SK케미칼 같은 것도 지금 한 8만 원에서 9만 원, 8이 16이니까 SK케미칼도 시세 분출 한번 한 거죠. 사실은 이 종목을 다시 사고 싶으면 240이 내려올 때 매수하면 되는데 그 과정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초급등 눌림의 패턴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일목균형표 기준순으로 해서 일단은 240에서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하고 2배. 그다음에 120을 닿으면 50%. 그다음에 큰 종목 같은 경우는 240 더하고 곱하기 1.5. 예, 그리고 120적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강의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QR코드로 찍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저를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예,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3월 21일 일요일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함께하고요. 여러분들의 봄비같이 든든한 지향분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